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을 할까 아니면 보험회사하고 협상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교통사고 피해자들 즉 피해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권리를 찾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김 PD님 혹시 네.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 하는 것이 무슨 소송인지 아십니까? 뭐 민사소송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예, 폭넓게 크게 보면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걸 접근하려고 그러면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민사소송에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민사소송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면 혹시 지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런데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내가 피해자기 때문에 받아야 될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네. 다만 그 금액이 많으냐 적느냐의 차이지 거의 99.9%가 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소송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소송 실익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송 실익이란 무엇이냐?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판결 금액이 소송으로 해서 들어가는 소송 비용을 공제하고 그 공제한 금액이 내가 보험회사하고 그냥 합의했을 때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 되어야만 소송 실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자, 김 PD님,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는데 혹시 여름철에 우리가 수박 같은 거 시장에 가서 많이 사지요? 네. 예, 그러면 그 수박을 구입할 때 수박 상인한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물어보죠. 이 수박 잘 익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러면 그 질문 자체도 참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그걸 파는 상인 입장에서도 답변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수박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수박을 많이 팔아보고 또 그쪽 업무에 오래 종사를 했다면 수박 상인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박을 잘 관찰하고 또 수박도 이렇게 좀 두드려 보고 또 모양새도 좀 보면서 이것은 잘 익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렇게 예상한 것이 거의 맞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수박 상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송 실익을 판단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이런 사건을 많이 취급을 해봐서 그런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있으면 상담 과정에서 소송 실익을 우리가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송 실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 경험이 축적된 또 판단을 예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사무소나 이런 데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송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무엇이냐면 김 PD님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다 하죠. 네네. 그러면 거기에 인지대나 송달료가 좀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소송 비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도 소송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서 신체 감정하는 과정이 한 번 있거든요. 네. 그때 발생되는 비용이 좀 있어요. 그 비용도 우리가 소송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소송 진행 과정인데요. 일단은 그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진행을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뭐 크게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신체 감정을 할 때, 그때 한번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감정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한번 참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에 가고 이런 번거로움은 없지요. 변호사님들이 다 해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소송 판단의 기준인데, 네 번째입니다. 소송 판단의 기준인데,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건이 대략 한 60, 70% 이상은 소송으로 가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그런 합의금하고 법률적인 그런 합의금, 즉 판결에 의한 합의금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차이가 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자, 보험회사에서 사망사고인 경우에 위자료를 지급 기준을 정해놨는데요. 보통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8천만 원을 적용을 했고요. 65세 이상, 좀 연세 드신 분들은 5천만 원을 지급 기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자료를 사망사고인 경우에 1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준다는 금액과의 차이가 꽤 크게 돼 있어요. 그쪽에서. 첫 번째, 위자료 차이가 크다. 두 번째,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이자 공제하는 방식이죠. 저번에 김 PD님 제가 한번 얘기했죠. 네. 호프만 지수 있죠.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를 적용을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라이프니치 지수를 갖고 합니다. 이 라이프니치를 적용하면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도 좀 금액적인 차이가 납니다. 자, 다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님들이 사망사고인 경우인데 아무래도 사망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서 조금 관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합의금을 정해주는 데 있어서 판사님이 약간 관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이제 일실 수익금인데요. 일실 퇴직금이죠. 퇴직금. 보험회사에서는 일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동안에. 그러나 법원에서는 일실 퇴직금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험회사에서 또 하나 65세까지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65세까지 소득이 있는 걸로 지금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험회사에서는 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이런 다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아무래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험회사에서 직접 수령하는 보험금하고 약 한 5천만 원 정도의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보통 큰 사고인 경우에,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도중에도 예를 들어서 소취 합의랄지 소외 합의랄지 이렇게 중간에 또 마무리될 수 있는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도의 스킬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끝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망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상해랄지 그 다음에 마비 환자, 그 다음에 개호 환자, 또 수술로 인해서 장애가 많이 남는 그런 환자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잘 따져서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단이 약한 거 있죠, 김 PD님. 진단 2주, 3주요. 네. 예, 그러니까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한 85% 정도 됩니다. 네. 그런 환자는 소송할 수 없습니까? 뭐 진단 따라서 소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잘 보셨어요. 네.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수고로움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네. 그 수고에 비해서 나한테 오는 대가가 크지 않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뭐 아주 뭐 기초적인 그런 이주 환자도 소송 가능합니다. 소송하게 되면 판사님들이 위자료에서 상당한 배려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소송을 진행해 오니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라는 차원에서 보통 보험회사에서 적용해주는 위자료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되는 것도 판사님들은 한 100만 원 정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액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러나 그 정도에 늘어나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는 그 과정의 어려움을 다 커버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A라는 사람이 나는 뭐 소송을 통해서 뭔가 한번 좀 공부를 하고 싶다. 뭐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 판사님의 판결을 받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무료 상담해 주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실익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그 6번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은 환자, 즉 피해자가 소송을 가야 하느냐, 아니면 보험회사하고 협상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 소송을 가려고 하면은 상당히 발품도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입은 피해 정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왔었죠. 영상 보고 뭐 김 PD님 여러 가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자, 그렇게 공부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SNS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축적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전문가하고 마지막으로 전문가하고 상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에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소송을 해도 큰 실익이 없어서 그냥 협상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원만하게 협상을 할 것이냐 이런 주제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김 PD님 오늘 네. 어떻습니까? 예, 좋은데요. 예.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내용이 괜찮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또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상당한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